이번 코너는 이 편지의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편지의 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편지의 기자님 저와 함께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국힘 편도, 더민주 편도 아닙니다. 오직 시청자의 편에서 도움되는 이슈만 모아오는 분이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 편에서는 우리 편지의 기자님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이 3고, 3고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한번 가기도 어렵고 외식 한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는 부담 없이 마트에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먹거리 물가 안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그래서 동시다발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정부의 할인 지원이 통계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물가가 점차 잡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취지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물가 하면 진짜 이 소비자 국민분들의 분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됐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소비자들의 물가 우려에 유통업계는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세계그룹과 롯데마트, 슈퍼브랜드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상품을 반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오히려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온라인에는 이런 이벤트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그리고 홈플러스 온라인몰인 홈플런에서 반값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앱에서 자세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할인 행사들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좀 어느 정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대한민국 먹거리 물가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저희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봄이 언제 오나 했더니 정말 만개한 벚꽃을 보니까 계절이 정말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4, 5월 제가 부러워하는 이 결혼 소식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신혼부부들은 이 공공연하게 이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혼 페널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앵커님, 결혼 페널티란 대출과 청약 등을 받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잡힌 MZ세대들이 만든 은어 같은 건데요.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 요즘 신혼부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위장 미혼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주목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에서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강조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로 꼽은 겁니다. 이거는 좀 공감이 가는 이슈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결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같이 다 혼인신고는 미룬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딱 이렇게 못을 받게 되면 페널티처럼 여겨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결혼 페널티의 주범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정책 자금을 활용한 주택 대출이라고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이면 연 1.5에서 2.7%의 금리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청년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4천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년 1인 가구로 전세 대출 자격을 얻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자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손해를 본다는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토론회에서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할 정도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되나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도 1억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예비 부부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좀 될까요?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 대출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를 확정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의협 회장이 이 비대위원장과 2시간가량의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간 지 45일 만이었습니다.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TV 생중계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했었습니다. 대화 제안 이틀 만인 어제 박단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인데요. 면담은 비공개로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그리고 업무 복귀 명령 등의 철회, 그리고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원 인원은 조정 가능하지만 전면 백지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면담 후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홀로 면담에 참석한 박단 비대위원장은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한 상태입니다. 좀 이야기가 잘 풀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고착화되고 나면 이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잘 입장을 이해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누구나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편재 기자가 간략히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 2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9.6%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투표율은 21대 총선보다 조금 높은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참모들과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는 주권자들의 권리 행사라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을 찾아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투표를 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지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소통했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 앞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를 하면서 이대 앞에 사전투표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다가오는 사전투표는 또 내일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본투표 당일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이슈 만들어주신 편재 기자님께 인사부터 전해드리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